오늘 하자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무도 찾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불쌍한 녀석. 조용히 보내주자. 아프지 않을 거야, 이리 와. 세상에서 버려진 작은 생명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죠. 초등학교 교사인 저와 전직 해군이었던 남편 마이클, 그리고 사랑하는 10살짜리 아들 오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도 위에 있는 작고 먼 나라일 뿐이었어요. 마이클이 결혼 전 해군으로 복무할 때 한 번 짧게 들렀던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어떤 특별한 인연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나라가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얀 천사와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웬은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죠. 낯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희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강하게 거부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마치 단단한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저희는 그 벽 밖에서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치료사들이 오웬이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이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임시로 돌볼 강아지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오웬이에게 강아지라는 존재가 너무 큰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이클은 이 강아지는 뭔가 특별하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처음 그 강아지를 마주한 순간 저 역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털과 놀랄 만큼 차분한 눈빛. 짖지도 않고 묵묵히 앉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 같았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아무도 이 강아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대. 명령에도 반응 없고 사람을 멀리해서. 근데 난 딱 느낌이 왔어. 이거 보통 개 아니야. 훈련된 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군견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웬이는 소리에 무척 예민했고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동작을 극도로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관 한쪽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 정도로 차분했죠. 우리는 이 하얀 강아지의 이름을 럭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귀엽다 못해 조금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럭키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오웬이는 2층 방 창가에서 햇살 무늬를 따라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오웬, 아빠가 새 친구 데려왔어. 인사해볼까?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이 럭키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을 때도 오웬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럭키가 조용히 오웬이 옆으로 다가가더니 얌전히 앉아 아이의 손끝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저와 마이클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웬이는 낯선 무언가가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웬이는 럭키를 밀어내지 않았고 한참 뒤에는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고 럭키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비록 눈을 마주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누구도 닿지 못했던 오웬이의 세상에 조용하고 새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다가 창밖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웬이가 정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럭키와 함께 천천히 걷고 있었죠. 오웬이는 평소처럼 같은 길을 원을 그리듯 움직였고 럭키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웬이가 멈추면 럭키도 함께 멈췄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늘 오웬이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남편 마이클도 그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 저 강아지, 뭔가 특별해. 럭키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저는 직접 동물보호소에 방문해 럭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소 관리자인 토니는 럭키의 파일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사실 꽤 특별한 경우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얼마 전에 군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에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훈련견이었다는 중요한 정보가 서류에서 빠져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저 단순한 유기견으로만 알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 마이클이 예전에 해군 복무 시절 한국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지만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토니는 덧붙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 강아지가 영어 명령어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입양을 시도했던 몇몇 가정에서도 이 점을 크게 문제 삼았죠. 결국 문제견으로 분류되어 안락사 명단에까지 올라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마음 착한 한 자원봉사자 덕분에 살아남았지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특별한 강아지가 단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니. 그리고 지금 그 강아지가 우리 아들 오웬이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럭키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군견이었다는 점이 지금 럭키의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특히 오웬이의 예민한 감각을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태도는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통해 길러진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오웬이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식판에 남은 고기 몇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럭키의 밥그릇 앞에 놓아준 겁니다. 저와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웬이가 다른 존재를 인식하고 스스로 배려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치료사들이 수년 동안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오웬이. 마음의 문이 럭키라는 강아지 앞에서는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에.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진돗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주인에게 엄청난 충성심과 인내심을 보인다. 한 번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설명들이 이어졌죠. 특히 조선시대 왕실 호위견이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럭키의 묵묵하고 믿음직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 오웬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를 누군가가 특별히 보내준 것은 아닐까? 마치 운명처럼. 오웬이의 하루는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과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시리얼을 먹고 창가에서 빈 무늬를 따라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있는 언어치료 시간은 오웬이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치료사가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했기 때문이죠. 그날은 언어치료사 리사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긴장하며 오웬이를 치료받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웬이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마 럭키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럭키는 어느새 오웬이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웬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럭키에게 향했죠. 오, 새로운 친구인가요? 오웬이에게는 어떤가요? 믿기 어려울 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웬이가 다른 생명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인 건 처음이에요. 리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치료 세션에 저 강아지도 함께하는 게 좋겠네요. 치료 세션이 시작되었고 저는 방문 밖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오웬이는 그림 카드를 무시하고 자신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럭키가 바로 옆에 앉아있자 오웬이의 불안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리사가 그림 카드를 보여줄 때마다 오웬이는 슬쩍 럭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럭키는 얌전히 앉아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괜찮아, 한번 해보렴이라고 말해주는 듯 했죠. 수업이 끝난 후 리사는 흥분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오웬이가 무려 3장의 그림 카드에 반응했어요. 이건 저희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웬이가 럭키와 아주 짧게나마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멎는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웬이가 눈을 마주쳤다니. 그건 지금까지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와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리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강아지 정말 특별해요. 군견 출신이라고 했죠? 어쩌면 오웬이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각 과부하가 오는 순간이나 불안해하는 패턴을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시도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본능적인 연결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럭키는 특유의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어떤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럭키는 우리 아들 오웬이의 세계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남편 마이클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봐, 내가 처음 럭키를 봤을 때 딱 느낀 게 맞았어. 이 강아지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해군 시절에 들었어. 한국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래.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존재라고. 마이클의 말이 끝날 무렵 마치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했다는 듯 럭키가 조용히 저희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아지가 우리에게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이건 분명히 무언가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진돗개 훈련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럭키가 단순히 조용한 성격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특정한 훈련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 마이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럭키는 분명 훈련을 제대로 받은 개야. 움직임이나 태도가 너무 정확해. 근데 왜 명령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태블릿으로 요리 영상을 하나 틀어놓았습니다. 오웬이는 거실에서 럭키와 함께 있었고 영상 속 요리사는 한국어로 요리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럭키가 군견처럼 등허리를 곧게 펴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세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 마이클도 방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외쳤습니다. 럭키가 왜 저러고 있어? 저 자세. 군견 훈련에서 봤던 자세랑 비슷한데.
그 영상 한국어였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마이클은 무언가 깨달은 듯 황급히 태블릿을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는 인터넷에서 한국 군견 훈련 영상을 찾게 되었는데 우리는 곧장 인터넷에서 한국 군견 훈련 영상을 찾아보았고 화면 속 훈련사가 앉아 라고 말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럭키가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자세로 꼿꼿하게 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럴 수가. 럭키는 한국어 명령만 알아듣는 거였어. 남편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기다려, 엎드려, 이리 와 지저 같은 한국어 명령어를 영상으로 찾아 럭키에게 들려주며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럭키는 완벽하고 빈틈없이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훈련의 결과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오웬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앙아. 처음에는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오웬이가 방금 럭키가 반응했던 앉아라는 말을 어설프게나마 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오웬이가 말을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따라 하려는 의지와 의미가 담긴 오웬이의 첫 언어였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웬이는 럭키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웬이의 언어치료사 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 역시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에요. 오웬이가 스스로 소리를 내고 뭔가를 흉내낸 것 자체가 의사소통에 흥미를 보인다는 증거예요. 한국어든 영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말을 통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웬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럭키 옆에 앉아 작은 수첩에 한국어 군견 명령어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지저 같은 단어들을요. 다음 날 리사는 곧바로 오웬이와 럭키의 특별한 상호작용을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웬이가 어설프게나마 한국어 단어를 말할 때마다 럭키가 정확하게 반응했고 그에 따라 오웬이는 칭찬과 보상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오웬이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럭키를 통해 오웬이는 말이라는 것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럭키는 마치 마법처럼 말없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 닿는 통로였죠. 그리고 럭키는 그 길을 찾아낸 겁니다. 럭키가 한국어 명령어를 듣고 오웬이가 그것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곧 지역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개가 자폐 아이의 침묵을 깼다는 헤드라인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저희 집으로도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럭키 같은 특별한 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국의 진돗개들이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간절하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럭키가 특별한 것은 단순히 품종이나 훈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남다른 인내심과 오웬이를 향한 본능적인 보호 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역시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새삼 다시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웬이의 학교 생활 문제였죠. 그동안 오웬이는 특수학급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업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럭키를 만난 후부터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 럭키를 오웬이의 감각 안정 보조 동물로 정식 등록하고 함께 등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학교에 데려오는 것은 규정상 어렵습니다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사의 자세한 치료 보고서, 지역 의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서, 그리고 럭키를 만난 후 오웬이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을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 학교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한 달간의 시범 기간을 조건으로 럭키의 등교를 허락했습니다. 럭키는 감각 안정 보조동물이라는 명칭 아래 특별히 제작된 조끼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되었죠. 조끼에는 오웬이의 보조동물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 저 역시 무척 긴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오웬이와 럭키에게 집중될까봐, 오웬이가 예전처럼 심하게 불안정해질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웬이는 럭키의 목줄을 꼭 쥔 채 담담하게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오웬이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아 저는 하루 종일 오웬이와 럭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럭키는 오웬이 곁에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었고, 오웬이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일 때마다 조용히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웬이는 신기하게도 다시 진정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로즈 선생님도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오웬이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했지만 이날은 몇몇 아이들이 럭키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오웬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웬이는 아이들에게 직접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럭키에 대해 묻자 확실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오웬이는 아주 작게 럭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오웬이가 또래 친구에게 말을 건넨 것은 정말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저희 가족에게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교 후 담임이신 로즈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요. 오웬이가 수업 시간 중에 제 질문에 반응도 했어요. 비록 아주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럭키가 정말 오웬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럭키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선생님. 럭키는 우리 오웬이에게 기적이에요. 럭키가 오웬이에게 한국어 명령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웬이는 이제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한국어 단어를 제법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영어 단어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엄마, 개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 오웬은 더 많은 단어를 말하고 아이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짧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방송 채널에서 오웬이와 럭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며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오웬을 학교 발표회에 추천해 주셨어요. 오웬은 그림을 잘 그렸기에 럭키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학교 발표회 전날 주말 아침, 맑고 화창한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이제는 일상이 된 오웬이와 럭키의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오웬이는 이제 제법 의젓하게 럭키의 목줄을 직접 잡고 앞장섰고 마이클과 저는 약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내일 발표회. 오웬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제가 마이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이클은 오웬이와 럭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에밀리. 럭키가 있잖아. 저 녀석이라면 오웬이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녀는 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듯 위태로워 보였고 그대로 오웬이와 럭키가 걷고 있는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오웬다. 조심해. 제가 있는 힘껏 외쳤지만 오웬이는 순간 얼어붙어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럭키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순발력으로 오웬이의 앞으로 몸을 날려 그를 뒤쪽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오웬이는 뒤로 넘어지며 다행히 안전하게 잔디밭 위로 떨어졌지만 럭키는 그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비명소리와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럭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럭키의 새하얀 털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럭키는 아픔에 신음하면서도 눈빛만은 계속 오웬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 오웬이가 떨어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탄 소녀는 무릎을 약간 긁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럭키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조히 기다리는 동안 오웬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정시키기 힘들었지만 오웬의 손길은 마치 엄마 도와줘요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럭키는 강한 개야. 저는 럭키가 오웬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라고 위로했죠. 수의사는 럭키가 앞다리 골절과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럭키는 검은 진료대 위에 누워 있었고 앞다리는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오웬은 럭키 곁으로 달려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까지 마, 럭. 그것은 오웬의 첫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의미와 진심이 담긴 문장. 이어서 사랑해라고 덧붙였고 저와 마이클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럭키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죠. 병원에서 나올 때 지역 뉴스 기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국 강아지, 미국 아이 생명을 구하다라는 감동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 가족과 럭키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럭키를 정식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럭키는 오웬의 목숨을 구했어. 이제 우리가 럭키를 지킬 차례야라며 단호히 말했죠. 어떻게 저런 천사가 우리에게 왔을까? 마이클에게 속삭였죠. 한국에서 온 하얀 천사, 럭키는 우리 가족의 기적이었습니다. 럭키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웬은 럭키가 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언젠가 럭키의 고향 한국의 진도에도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한국.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